네,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지만 여기 보시면 대교육 공통양식이다. 공통양식이에요. 그래서 문항이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 건데요. 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네,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학습, 그 다음에 그걸 교내 활동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해서 노력,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 네,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떤 노력인데 이제 전공과 관련돼야 되겠네요. 그 희망학과를 지원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전공 적합성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전공 적합성이라면 내가 희망하는 학과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이 있는 학과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거는 공부겠죠. 그죠?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의 과목의 공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본인이 뭐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들이나, 네, 본인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향상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생긴 후에도 나타나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쓰는 게 가장 1차원적으로는 가장 무난한 접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전에도 재외국민 전형할 때 했는데 모두가 다 쓰는 소재라면, 그러면 학습 경험에 있어서 저 학습 경험이 사실 학업 공부 성적만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습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폭넓게 더 뭐 인성도 배우는 거고요. 친구들과의 관계 협동심, 사회성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꼭 전공과 관련돼서 써야 될까 하는 걸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아니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눈에 띄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 전형으로 자기소개서를 쓴 학생과 재외국민 전형으로 쓴 학생들 다 했는데, 일반 전형으로 쓴 학생은 뭐 성적이 우수했으니까 그냥 FM대로 그냥 열심히 학생답게 잘 써서 해서 했고, 재외국민 전형 같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학생만의 독특한 소재를 좀 찾으려고 했어요. 이런 성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1등급, 2등급 이런 표시보다는 뭐 잘했다, 이수했다 이런 표현들로 돼 있기 때문에 성적적으로 이제 차별성보다는 어떤 활동의 다양성에 있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이 1등급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뻔한 소재로 잘 쓰셔도 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수한 학생을 뽑는 대학교잖아요. 그럼 성적이 밑바탕 되니까 기본적인 FM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전공 적합성에서 만약에 학습 경험에 같이 전공과 관련된 학문,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관련된 과목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 정도는 좀 다르게 고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어떤 게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좀 그런 걸 쓰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750자, 750자로 두 가지 소재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늘 말하는 거지만 이게 어려면 500, 500, 500 세 개를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소재를 두 개 써라, 세 개 써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 두 개 쓰고 어떤 거 한 개 써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교보문고에 작가분들이, 이건 뭐 입시와는 상관이 없어요. 작가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생각, 뭐 첨삭하는 것들, 내용들, 영상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실제로 글 쓰는 분들이 생각하는 자기소개서랑, 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뻔한 자기소개서를 벗어나는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네, 컨텐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대입 자소서를 보면 다 비슷한 이야기만 솔직히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뭐 처음에 입시 관련해서 공부하고 알아볼 때 내 이야기를 다 이분들 거 저분들 거 다 들어서 종합해 보면은 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생각의 폭을 개인적으로는 더 넓게 가져와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많이 해봐서 그런 거보다는 재외국민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학습 그런 경험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생각을 하고 다양한 소재를 써봤는데 합격을 했으니까 서울대였는데 한양대 다 합격을 했었어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반 우리 인문계 학생들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도 나만의 무기를 짠 보여주면은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네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자기소개서 쓸 때 학교의 인재상을 보거든요. 학교가 바라는 인재상. 그러면 연세대학교가 바라는 인재상이 있겠죠? 연세대학교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있을 것이다. 네, 교육 목표와 인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 대학이라서 설명이 항상 목적과 배경, 비전에 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연세대학교에서 인재를 뽑는 거잖아요. 희망하는 도전과 선도, 창의와 혁신, 공정과 헌신. 네, 이런 혁신적인 공동체 정신을 지닌 혁신적인 리더. 그러면 그 리더가 가져야 될 핵심 역량이 창조적인 상상력, 도전적 지식 탐구, 융합적 사고력, 소통과 협업, 섬김과 기여, 시민 참여 의식. 그러면 아까 1번 문항에 보면은 전공과 관련된 도전적인 지식 탐구 활동이나 혹은 다른 친구들 뭐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어떤 특별한 상상력을 가지고 도전한 컨텐츠라든지 이 내가 직접적인 전공과 관련 없는데 예를 들면 이공계인데 뭐 뜬금없이 윤리를 했다 뭐 인문학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기술이 발전을 하고 기술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한 기술 연구와 발전을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기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계를 적용시키고 그 기계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바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서 탐구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뭐 윤리에서 뭐 철학 관련된 과목들에 대해서 뭐 탐구하고 탐구 보고서들을 작성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기계를 개발하고 하는 꿈을 생각했을 때 내가 왜 그것들을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윤리 과목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그런 쪽에서 네, 융합적 사고력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서 전공 적합성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난 대로 이야기해서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자기소개서에서도 그렇고 생기부에서 분명히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배경들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것들을 담아내는 자기소개서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융합적 사고력, 도전적 지시탐구, 창조 상상력, 뭐 소통과 협업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문항에서도 담아낼 수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네, 꼭 그래서 저는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학문이어도 충분히 배움의 가치가 있고 그것도 융합해서 하려는 목적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사실 기계공학과 관련된 활동이 없었어요. 문과예요. 해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수학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 쓰겠지만 혹은 기계공학과 친구가 뭐 문과 계열의 학문인 윤리를 배웠던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고 해서 노력을 그래서 했고 그게 나에게 어떻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는지를 쓴다면 네, 의미가 있는 자기소개서의 맥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개인 생각이에요. 네, 개인 생각,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맞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는 것 자체가 입시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작가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생각,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평가해주고 첨삭해주고 써보시고 하는 컨텐츠가 교본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참고해서 보시면은 조금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뻔한 자기소개서는 뻔한 소재 속에서 글을 잘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재의 차별성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늘 떠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지도하기도 했고요. 네, 그 결과가 물론 다 좋았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급 친구는 그냥 뻔한 소재로 뻔하게 잘 써서 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저라면은 지금에 와서 이제 많은 뭐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소개서도 써보고 하는 그런 경험들 해보다 보니까 꼭 뻔한 자기소개서 소재를 쓸 필요는 없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소재에 나만의 소재, 나만의 생기부를 잘 탐구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기부를 깊게 잘 탐구해야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을 표현할 소재,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 주제를 발견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 탐구 보고서를 보고 흥미를 느껴야 되고 납득이 가야 되고 이해가 가야 된다. 네, 저는 그러한 자기소개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에 선행학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으시겠지만 네, 남은 한 달 기간 동안에 또 수시 모집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네, 여름방학 때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막 대도 않는 글쓰기 막 이렇게 썼다 치웠다 이렇게 썼다 막 골머리 아프면서 하지 마시고 겨울방학 때 1차적으로 네, 초벌 작업을 먼저 싹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네, 전공법으로 할 것이냐 차별성을 갖고 할 것이냐 이런 선택지를 네, 저울질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FM대로도 한번 써보고 다른 나만의 소진 뭐가 없을까 탐구 활동도 해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리는 바이고 결과는 제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지도한다면 둘 다를 이야기합니다. 얘를 둘 다 이거는 차별적인 소재가 될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어떨까요? 라고 어떨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해보고 네, 이거 똑같이 뭐 동아리 활동이나 공부 활동 한 거 이런 거 써도 괜찮겠다 이제 이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눈을 시야를 폭넓게 갖고선 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더 길어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뿅.